안녕하십니까, 임철아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어제 5일째 제가 운동을 하고 오늘 6일째 운동을 했습니다. 집 앞에 그 시설은 좋은데 규모는 약간 그렇게 아주 크지 않는데, 정말 제 생각에는 정말 그 제가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또 젊은 층들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뭐 나이 드신 분들 어느 정도 이렇게 중년분들 그 여성분들도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조용히 열심히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제가 다니던 데는 좀 약간 그 이렇게 조용하진 않았었는데 이게 참 그 주변에 가까운데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또 기구가 또 상당히 이렇게 좋고 시설에서는 이렇게 뒤처지지 않은 이런 데가 있다는 게 참 이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여건 환경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호간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해 가지고 크게 도움될 일은 별로 이렇게 없습니다. 이 운동이라는 것이 각자 그 시기에 따라서 운동 방법도 다르고 중량을 들고 있을 때는 가볍게 들어야 한다고 또 옆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가볍게 들고 있으면 또 중량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간섭은 결코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전에서 제가 시골에 내려갔을 때 강진에 갔을 때 그런 것처럼 운동을 다 그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몸도 이렇게 그렇게 잡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저에게 얘기했던 거는 자기 몸이 그렇게 긴 시간 아닌데 몸이 딱 잡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굉장히 좀 흥분했다 그럴까 좀 놀랐다 그럴까 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운동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직은 제가 그 좀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고 또 헬스클럽 바로 가갖고 거기서 찍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익숙치 않으니까 나중에 그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도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굳이 그 유튜브에서 그 바디빌더들 유튜브를 잘 보지 않는데 약투 때문에 좀 몇 개를 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몇 개 봤는데 어, 지금 현재 처음에 시작할 때나 아니면 어느 정도 운동을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시작할 때 중요한 게 3대 운동이지 않습니까? 4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플랫벤치 프레스, 그 다음에 스쿼드, 데드리프트, 탁거리, 저는 이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 4대 운동, 주로 이제 3대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설명이 좀 잠깐 봤을 때 괜찮은 게, 이제 제가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디빌더 현진명 이분하고, 그 다음에 약투로 핫하게 떠오른 박승현, 그 다음에 또 피지컬 갤러리 가면은 이 빡빡이 이분이 참 이게 파워리프터 같아요. 뭐 UDT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근육을 풀어주고 체형 교정하고 이쪽에 상당히 유익한 그런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이게 파워리프팅 자세, 요즘 그 미국 유럽이나 미국 뭐 이쪽에서는 철봉이나 파워리프팅이 유행하는데 거기에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게르만, 이분도 독일에서 살고 있는 분인데 파워리프터인데 이제 바디빌딩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고 그 파워리프팅은 제가 옛날에 막 운동할 때는 파워리프팅이라든가 뭐 운동이 그때는 그냥 순수한 어떤 보디빌딩만 있었는데
파워리프팅이 상당히 자세가 좀 약간 좀 특이하긴 하지만은 이게 더 인체에 더 이렇게 웨이트 하기에는 적합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제 파워리프팅을 보면서 파워리프터가 되는 것은 그렇게 비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는 의사분들은 웨이트를 상당히 경계합니다. 이게 그 무거운 무게 둘 수는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뭐 단백질 보충제 먹고 이게 일반이 드는 무게, 그 다음에 보충제도 대충 먹어갖고 이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보충제도 먹으려면 식단과 보충제, 그 다음에 그런 게 같이 메가도주가 돼야지 약하게 먹어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올라가는 힘, 약물을 했을 때 올라가는 힘, 파워리프팅 기술로 올라가는 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우리는 파워리프터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그다음 단백질 복용 식당이라든가 약물이 아닌 자연인의 수준에서 부상 없이 할 수 있는, 또 노후에 나이 들어서 꾸준히 계속 하더라도 관절과 그 근육, 관절, 척추 이런 걸 보호하면서 그 큰 탈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 이런 운동에 지금 그런 운동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오늘 또 이제 가서 보면은 체계가 없거나 약한 운동이 좀 약하기도 합니다. 대신 보면 이제 그 또 의외로 아주머니들 중에서는 좀 운동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몸매도 아주 잘 잡혀 있고, 또 보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운동을 좀 잘해서 딱 보니까는 T가 국가대표 최 뭐 해갖고 이름이 다 써져 있더라고요. 여튼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고, 그 자세를 제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운동을 할 때 보면은 턱걸이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3대 운동을 집중적으로 연말해야 됩니다. 3대 운동 무겁게 할 게 아니고, 참 요즘은 이제 다 장봉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단봉, 장봉 이렇게 나뉘었는데, 장봉이 한 20kg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그 정도로 연습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무게라는 것은 연습하면 금방 올라가니까 60kg까지는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세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 없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3대 운동이 중요하다는 게, 그때 보면은 이렇게 그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니까 약간 그래도 저 호르몬 분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물을 하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단백질 보충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왜 단백질을, 물론 옛날에 그 어지러워서 먹었던 적도 있고 그 외에 단백질 보충제를 좀 먹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한번 먹으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또 약간은 또 먹게 됩니다. 이게 그때는 이제 나중에 남대문, 그때 이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샀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남대문에서 좀 먹고, 그 다음에 직구, 지금은 이제 거의 직구가 활성화돼 있죠. 근데 옛날에는 직구를 이렇게 좀 해갖고 많이는 아니고 약간 먹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크레아틴도 약간 먹어봤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먹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안 먹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론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생각하기에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단백질로 너무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나 지방만 많이 먹어서 해로운 게 아니라 단백질도 굉장히 몸에 해로울 수 있다. 특히 뭐 신장, 간 이런 데 부담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으로 변화가 되면 피가 산성으로 변했을 때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빼오는데 뼈에서 빼올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에이트를 하게 되면 뼈가 강해지는데, 그러다 보면 뼈가 약해질 수도 있다. 물론 약한 것이 뭐 뼈 약해지는 게 일시적 단기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나이 들어서 나타났을 때 이제 그때 참 감당이 힘드니까. 그래서 너무 단백질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칼슘을 어떻게 중화를 해가지고 중성으로 먹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기근, 근육과 지방 이제 이런 쪽에 전에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워낙 술을 많이 먹고 찌가지고 눈이 적어져가지고 독사처럼 찍혀가지고 잘 안 보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합전 영상에서 웨이트를 하게 되면은 복압과 내압, 혈압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게 또 오해해가지고 만약에 웨이트를 하면은 혈압이 올라간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거운 무게를 그때 드는 순간에 복압과 내압, 이제 혈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였고, 내리면 안 올라가죠.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되죠. 혈압이라는 건 움직이면, 운동하고 뛰고 달릴 때 다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이고, 그때 운동에서 혈압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거운 무게를 든다는 건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 또,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강주에 있을 때, 전에 그 뭐 신림구동, 제가 신림구동 얘기했었는데, 그 산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산에 이렇게 시멘트로 해가지고, 그게 한 90kg 정도 됐을까요? 시멘트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화 하더라고요. 그때 나이 드신 분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몸도 좋으신 분인데, 거기서 나이가 좀 꽤 드신 분인데 벤치를 들다가 심장마비인가 뇌출혈로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그런 점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때 얘기하는 게, 이제 복압도 올라가지만 뇌압이 올라가면 혹시 뇌세포가 좀 죽지 않나, 뇌세포도. 그래서 힘쌤은 이제 뭐 옛날에 힘쌤은 멍청하다는, 이제 그 이제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은 뭐 멍청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장난이었고, 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가벼운 러닝이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가벼운 러닝이라니까 그러면 가벼운 게 어떤 것이 가벼운 건가? 짧은 시간이 가벼운 건가? 아니면 뭔가? 이거는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속도를 천천히 러닝을 하는 그 속도를 말하는 거지, 시간은, 솔직히 가벼운 러닝은 보통 한 1시간 반 이상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을 뺄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좀 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그 정도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이제 원래 권투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이유가, 이게 수면 부족에 너무 오랜 시간 시달려 보니까 근육이 막 굳고 막 하다 보니까, 조금만 뛰고 움직이면은 이제 아프고 관절 이런 데가 아프기 때문에 좀 주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이제 실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분히 헬스를 하면 혼자 조절해서 할 수 있으니까 좀 몸을 회복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약간 이렇게 추천, 아까 운동 그 방법 영상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뭐 그런 할 얘기들을 약간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근과 근육, 지방, 이제 이 얘기할 때, 이제 이 얘기의 핵심이 이제 그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인체는, 그 지방은 없애려고 하고, 지방은 축적하려고 하고 근육은 없애려고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세대가 흐르면 이게 병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에는 좀 그 금주로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그 덜 먹고 음식물이 적게 들어와도 죽지 않고 생존하고 활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 몸이 유지되었다는 거죠. 뭐 당연히 그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옛날부터 그랬어요. 사람이 죽는 것이 나쁜 것인가? 물론 한 개체의 사람으로 봤을 때는 죽음이 나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 인간의 종족 보존으로 봤을 때는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생활에 한 생애의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죽으면은 그게 정말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우리 개체한테도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지구라든가 우주 환경은 이게 계속 수시로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변화를 했을 때 그럼 사람이 어떤 변화 속을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체감을 하게 되면은 그게 저는 이제 이렇게 축적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어떤 메모리에, 그때 이제 유전자 이런 것에 자극을 받고 메모리에 축적돼 가지고 그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제 죽게 되지만은 그때 그런 정보를 유전자로 후세에 물려준다는 거죠. 이 지금 상황에 변화에 맞는 그런 것들을 물려주기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유전자로 그 물려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전쟁, 전염병, 아니면 뭐 가뭄, 뭐 자연재해, 또 일상의 굶주림, 뭐 굶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회적인 요인들, 빈부의 격차.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가장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죠. 움직임에 가장 효율적으로. 근육이 이제 근육 같은 경우는 그거 있잖아요. 기초 대사량, 기초 뭐 칼로리 있잖아요. 이게. 그거 보면은 근육이 많으면 그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근육은 에너지를 소비했을 때, 그러면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게 굉장히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육을 최소화한 거죠. 움직일 때.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일을 할 때는 근육을 또 그때 얼른 만들었다가 그게 아니면 빨리 없애줘야죠. 그런 거죠. 그게 근육 요요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 몸에 근육을 축적하려고 막 먹는 거라든가 운동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이제 해롭다는 것이죠. 과하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후세에 몇 대가 걸치면 이제 근육이 잘 형성되고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에너지가 잘 들어오고 오히려 이제 이 지방이 건강에 해로운 게 이제 이렇게 이 몸에 인식이 되고 메모리로 저장돼서 유전자로 이렇게 그 전수가 되면은 그렇게 되겠죠. 지방 분해를 잘하고 이제 근육은 유지하려 하겠죠. 그렇지만은 인류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걸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언제까지나 이렇게 잘 산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조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유전자고,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가고 나에 맞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후손의 문제가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운동도 하면 그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이 축적되어 지방이 많으면 음, 그 기초대사량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관 비용이 싸지 않습니까? 근육은 보관 비용이 비싸고, 그다음에 칼로리도 높고, 못 먹을 때 지방을 끌어다 쓰면 굉장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라든가 이런 데 축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옛날 사람들은 고기 지방을 못 먹어서 정말 지금 뭐 한 100년도 아니고 몇 년 전에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적개심 품고 있는 이 지방국, 이 쌀밥과 이런 걸 못 먹어가지고 얼마나 그분들은 정말 처참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급변한 겁니다. 이렇게 이 지구의 시대에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옛날 과거는 정말 그 일정했지만은 급변하는 이렇게 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에 주어진 그 내 몸에 적합한 무리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남용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저도 보니까 운동 능력이 좀 상당히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걸 재활하는 과정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 인바디 이런 걸 좀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찍긴 찍었습니다. 가끔가다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궁금해가지고 인바디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데 인바디상 체중은 좀 더 그 체중계보다 좀 더 나온 것 같아요. 인바디가 보면은 잘 안 보일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몸 체형 이게 있는데, 딱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다행히 군 골격량은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BMI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되는 건 내장 지방이 좀 이렇게 높고, 이제 뺄 부분은 이제 내장 지방입니다 지금. 그리고 내장 지방을 뺄 정도로 유산소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지방은 어느 정도 해갖고 균형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근육 부위에서, 상체는 근육이 괜찮은데, 제가 전에 이제 아킬레스건 수술하고부터 지금 헬스클럽을 가끔가다 조금씩은 다녔었어요. 여기서도 지금 저쪽에 1년 등록했다가 한 달 정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때 한두 달? 근데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이제 하지 못했죠. 하고는 싶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거리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는 탔었는데, 중요한 거는 전에 보면 하체, 상하체 골고루 근육이 발달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체가 표준으로 이제 이렇게 쫙 빨려버렸습니다. 하체 운동이 이제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강할 부분은 하체와 이제 유산소 운동. 물론 이제 상체도 근육을 좀 이제 더 키워야겠죠. 약간은 좀 그런 상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활의 과정을 이제 조금씩, 재활 과정이다 해가지고 한 번씩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영, 갑자기 이제 뭐 수영이 좀 괜찮다, 좀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수영장에 가서 좀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그때 수영장에 딱 가가지고 그 몸이 좀 괜찮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목걸이를 쫙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좀 약간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목걸이가 줄이 두꺼우면은 이렇게 반짝이질 않더라고요. 근데 목걸이가 좀 얇으면서 그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으면 몸이 딱 좋은 사람이, 그런데 또 이번에 또 우연히 유튜브인데 뭐 해양경찰 특공대 뭐 거기도 좀 몸이 좋잖아요. 딱 수영하면서 바다에 상의를 쫙 벗는데, 아니 거기하고 똑같은 목걸이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도. 제가 이제 수영 쪽이나 그 보면은 그런 몸들이 이제 주로 딱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UDT나 SSU 막 이런 몸 있잖아요. 그분들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군인들이 몸이 좋아진 거는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한 2000년 넘어서 좀 좋아졌나? 근데 그쪽 UDT나 SSU는 50년대부터 몸이 딱 이렇게 잡혀 있었거든요. 이게 미군식으로 훈련해서 그러는지 이제 그런 몸 비슷하다고 이제 봐야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도 또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게 좀 인상이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러면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나도 그런 목걸이 해야겠다. 근데 이 두께가 얼마였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 두꺼우면은 보기 안 좋고, 그래갖고 금방 가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얼마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그때 영상 보면 알 수 있다 해서 찾으려니까 없었어요. 그때 참 이 두께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보면은 그 수영장에서 봤던 그런 몸들, 이런 몸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생각이 이제 이번에 갑자기 들었었는데, 이제 목걸이는 나중에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그거 하는 것만 기억하고 이제 저도 했죠. 이게 쫙 보면은 근데 좀 틀린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쫙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나도 그 수영장에서 봤던 그런 식으로 좀 슬림하고
좀 그런 식으로 재활을 해가지고 몸을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만든 이후에는 이 연령 초과가 되지 않으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이 복싱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중국 그 격투기 선수가 그 무술 그 하는 분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대결을 해서 뭐 영춘권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아 이게 제가 이제 그 문화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그리스 시대 로마 그리스 이제 올림픽 할 때 권투와 레슬링이 있었지 않습니까? 권투와 레슬링은 그때 보면은 참 멋있었고 좀 야만 하여튼 좀 그렇게 보였었어요. 별로 이게 권투는 별로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 보면은 또 유도 검도 폼이 별로 안 좋거든요. 검도야 뭐 사진 찍어놓으면 멋있지만 실제 하는 거 보면은 별로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런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중국 무술 이런 거 멋있지 않습니까? 유슈자 이렇게 소림사 뭐 태권도. 근데 이때 이제 그 뭐 알리바마 회장이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실전에서는 졌지만 중국 무술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실용적인 실전이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태권도는 또 겨루기도 있고 이러는데 과연 이제 태권도 선수하고 과연 격투기하고 붙었을 때 중국 무술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점들을 이렇게 보면서 UFC도 처음에 생겼을 때 저는 야 무슨 야마인들이 빤스 있고 막 이렇게 누르고 막 그냥 그 짐승처럼 막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그 보기 안 좋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보니까 또 뭐 인기도 있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예, 좀 그래서 좀 우리가 실용적인 사고로 좀 전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은 그 막부 시대 그 이전에 아무튼 일본 같은 경우는 봉건제 비슷한 이런 그 시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많이 하고 그 이용주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신분 물론 신분 사회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실력주의가 상당히 이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화기 때도 적응도 잘했고 물론 전쟁을 많이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일본 무술이 좀 상당히 좀 실용적이었던 것 같아요. 유도도 보면은 유도에서 주짓수가 나왔고 러시아 삼보도 격투기로 효도로나 이런 삼단의 이런 쪽 좀 상당히 강했었지 않습니까? 그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주짓수나 삼보가 이제 한번 패권을 장악할 때 미국에서 이제 흥행을 한 이후에 주짓수는 좀 강하긴 하지만 점점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이제 뭐 실전 격투기 쪽으로 이제 연습한 사람들이 좀 많이 세졌죠 이제. 그래서 그러지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강했었죠. 카라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이 검도도 그렇고 상당히 그 권투나 레슬링처럼 좀 실전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용주의. 실용주의라는 게 뭔가 그 합리주의지 않습니까? 좀 우리도 좀 약간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 전에 이론 얘기했었는데 이론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한 것 같아요. 이론이나 과학, 사실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보면 파묻히게 된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을 일일이 또 설명하려면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론이라는 것은 이 변수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변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변수, 여러 조건들의 어떤 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 추론해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사람들이 처음에 판단할 때 나의 상황, 나의 조건 이런 걸 모두 투여해가지고 결과를 딱 산출해낸다.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프로그램 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자기가 취합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결론을 낸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정보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정보가 깔려 있으면 정말 사람들이 뛰어나될 것 같은데 선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거짓 정보들, 가짜 정보들이 또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 정보와 가짜 정보를 제거하더라도 이 조건과 상황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분별해서 파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것을 또 보면은 다 그 어떤 용어들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다 적어가지고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쓸어버리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을 편하게 이렇게 풀어간다는 그런 좀 얘기를 이합전에 했었죠. 아무튼 이제 그 지금은 거의 얘기들이 즉석에서 하는 얘기들이라서 약간 그런데 하고 나면은 꼭 뭔가 짧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하고 나면 꼭 뭔가 남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좀 몇 자 적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좀 될 수 있으면 점점 이렇게 자료 같은 것도 정리하고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좀 해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풀이하면서 즉석에서 주제 정해서 이렇게 한번 가볍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뭐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필요하다 하면은 깊게 이론을 대입해서 한번 정리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면 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조금 최소한 주제를 좀 더 세밀해서 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거는 주제를 5개나 적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을 했을 경우에는 좀 약간 심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한 번쯤 뭐 연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주제 정해놓고 즉석에서 켜갖고 휴대폰 쫙 이런 식으로 해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제가 1월 23일부터 운동 시작했는데 오늘 6번째거든요. 중간에 치열이 껴있고 설이 껴있고 그 다음에 또 결혼식도 한번 있었고 장례식도 한번 있었고 또 친구하고 이렇게 또 특별한 모임도 한번 있었고 이렇게 3번 이렇게 술을 먹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술을 안 먹으려고 그냥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지만은 그때는 이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장례식장은 간진 시골 친구들이었는데 놀랐습니다. 이게 6일날인가 그때 간다고 해서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7일 아침인가를 갔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6일날 저녁에 가가지고 날을 세우고 아침에 영락 공원까지 따라가가지고 완료될 때까지 그걸 동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 돼가지고 12시 이제 정도 돼가지고 점심을 먹고 점심 때 또 소주 한잔 하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소주를 먹기 시작했죠. 소주 한잔 하고 또 날을 센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녁에도 점심에서 이어져 가지고 이제 계속 술자를 이어서 저녁까지 먹었죠. 그러면서 또 하다가 다른 친구나 후배가 가지고 새벽 4시까지 술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좀 많이 놀랬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술을 한참 동안 안 먹다가 술을 먹으니까 좀 체하고 중간에 막 잤죠. 그러니까는 혼술을 끊고 술을 한다고 했었는데 술이라는 게 술 먹고 혼자 잔다. 수면에 취한다. 이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6일, 7일날 술 먹고 그 다음에 6일날 먹었나? 7일날 그 다음에 또 8일날 또 술 먹고 8일날도 낮부터 해갖고 또 특별 만나면 이렇게 술 먹고 그만큼 일반인들은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운동을 할 때 많은 변수가 일어나죠. 변수. 그때 참 그 어제까지 금요일날이 8일인가요? 8일 금요일날 술을 먹고 9, 10, 11, 12 오늘 13일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네. 한 4일 정도 운동 안 하고 쉬었다는 것은 참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운동했죠.
그다음에 그때는 동영상을 안 찍으니까 눈 상태 관측이 안 돼가지고 네. 아,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그 수면 부족에 빠지기 전에는 눈이 붓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잠이 계속 부족한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진을 찍었는데 눈이 막 부어 있더라고요. 예, 그때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잠을 안 잔다거나 이게 그게 무너졌을 때 참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걸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몸이 완전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나마 다행히 지금 근육이나 이런 데가 좀 굳어 있고 약간의 좀 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굳어 있기 때문에 관절에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지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참 다행이죠. 그다음에 또 아이러니한 게 작년에는 내가 마음 먹고 술 먹으러 다닐 때는 이 진정한 술꾼을 못 만났는데 이번에 또 술 안 먹으니까 이 진정한 술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좀 많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제 제가 좀 회복하면 이제 그때 이제 좀 하면 또 옛날처럼 가끔 한 번씩 이제 술을 또 먹어봐야죠. 그리고 또 저 보면은 그 중에 옛날에 선배 한 분도 엄청나게 술을 좋아했거든요. 그분을 이제 어느 전화가 안 와가지고 저도 이제 바쁘니까 전화 잘 안 해줘. 그러다 이제 우연히 한번 만났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술 먹다가 이제 자거든요. 그러면 술집에 자요. 그래갖고 의자에서 옆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 또 다시 일어나고 앉고 그러면 딱 넘어져갖고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탁자에 있는 술잔부터 딱 들죠. 한 잔 주라고. 자다가 딱 깨우면 바로 술잔 들죠. 술 먹자고. 그 정도 했는데 야 이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아, 술을 너무 이게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박을 돼요. 제가 걱정할 정도였으니까 저도 굉장히 술을 많이 먹었었는데 근데 이제 전화가 안 왔던 이유는 운동을 하다가 등산을 하다가 뇌졸중입니까? 그걸로 이렇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앉아 있다가 정말 이렇게 전화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쓰러졌나 봐요. 몸이 막 옆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다리 힘이 없어서 앉아 있었는데 몸이 막 옆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더만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자분들 두 명이 산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전화 좀 걸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니까 도망가 버렸다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해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 여자분들도 이제 자꾸 하는 행위를 보고 이상해서 다시 왔었나 봐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가지고 119에 실려가서 바로 수술을 해가지고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딱 그분 말이 5년은 술을 안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절대 술을 안 먹더라고요. 이게 좀 아쉬웠죠. 이게 작년에 만약에 그분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참 그 재밌게 술을 먹었을 텐데 딱 가면은 이제 간단하죠. 우리는 술 먹으면 삼겹살 딱 먹고 통닭 가서 소주 쫙 먹고 집에 들어가죠. 참 좀 그런 생활 이제는 이제 그런 생활을 일단 잡았습니다. 항상 이제 또 몸 관리 잘하고 건강해야 되겠죠. 아무튼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